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매번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에서 인사드리다가 드디어 유튜브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유튜브에 진작에 좀 많이 해보고 싶었긴 했는데 IT 쪽에서 워낙 약하다 보니까 준비만 하고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의 그 시험적인 성격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그 뉴스레터가 하나 나왔어요. 그 8월 13일자로 뉴스레터가 나왔는데, 최근에 뉴스레터를 조금 자주 보내고 있죠. 어, 얼마 전에도 이제 아무래도 주주 간담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 주주들이랑 회사가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여러 번 메일을 보내고 조금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뭐 그에 대한 보답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사도 그 주주에게 이제 뉴스레터를 좀 더 자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레터 내용은 알맷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알맷은 뭐 사실 지금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미 2018년 5월 달에 지정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 헬릭 스미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알맷이라는 것은 그 FDA에서 그 미친족 의료 수요가 높은 그런 질환에 대해서 아무래도 약물을 좀 더 신속하게 심사를 하고자 그 베네핏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혜택은 어, 뭐 패스트 트랙과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테라피의 그런 혜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알맷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2016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혁신적인 재생의학 치료제 알맷을 이제 지정받으려면은 좀 더 이제 중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데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재생치료가 가능 약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DPM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당장 위협하는 질병이 아닌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인데도 시장의 그 언맨 니즈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이고 또한 이게 재생치료가 된다는 점에서 VM20이 즉 엔젠시스가 알맷에 이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알맷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세포 치료제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유전자 치료제 등에 이제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그 엔제시스 VM20는 한국 최초로 알맷을 받은 치료제입니다. 어, 얼마 전에 올해는 또 그 안트로젠에서 또 그 DFU로 알맷을 받은 적 있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 에젠시스의 알맷은 통증 분야에서 최초였고 또 유일한 지금 알맷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알맷 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알맷 지정이 받게 된 그런 임상은 임상 1상과 2상 결과를 통해서 지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의 투약만으로도 9개월 동안 환자의 통증을 부작용 없이 감소시키고 감각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어, 입증을 했는데요. 특히 이상해석 같은 경우는 모노필라멘트 테스트를 통해 그런 실증적으로 어느 정도 증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어,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해당 분야에 이제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를 엔제시스가 그거를 이제 가능성을 이제 재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특히 이 알멧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정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사실 신청만 하면 사실 다 주는 그런 거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현재 2016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신청 건수가 약 139건이지만 이 중에서는 약 48건만 지정이 됐습니다.
대략 한 40% 정도의 지정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 PM202가 지정받을 당시에는 대략 한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지정률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어려운 그런 성공률을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에 어, 최초로 통증 분야의 최초로 알메시 지정받았다는 것이 VM202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히 알메스로 지정받은 이 약품은 IND에서부터 시판 승인까지 이르겠지, FDA에 언제나 그 미팅 요청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국가 미팅이 수시로 열릴 기회가 생겨서 가이던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이던스를 받거나 아니면 또 FDA와 그 수시로 어느 정도 미팅을 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중간중간에 어떤 그 일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처가 힘들고 이미 다 이제 시간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좀 막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FDA와 미팅을 하고 그런 가이던스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베네핏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3-2 이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토콜 승인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그 FDA와 그런 논의를 좀 더 이제 복합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허가 과정에서도 신속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 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사실 이런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가 심의 기간 단축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장점이 있고요. 그만큼 엘멧의 이제 혜택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헬릭 스미스는 그런 지금 3-이상을 지금 배치를 했고, 그리고 FDA가 그런 임상 결과들을 인정해서 알맷으로 지정한 만큼, 엔제시스의 개발 과정은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목에 집중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 거짓이 아닌 게, 사실 만성질환 쪽에 있어서 알맷 지정받는 약물은 굉장히 좀 드문 편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쓴 알맷 천연 분석에 대한 제 글인데요. 음, 안트로젠도 DF로서 알맷 지정받는 쾌거를 보였고,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밀중적 욕구가 큰 질환이기 때문에 DF와 시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맷 지정받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트로젠은 알맷 지정받고 굉장히 그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어, 플렉스미스도 그 당시에는 지정받을 당시에는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어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3-1상에서 실패를 했지만 알맷을 지정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이런 알맷의 가치는 추후에 FDA와 BLA를 진행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금 갑작스럽게 또 알맷에 관련돼서 이렇게 뉴스레터를 보낸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우리도 이제 알맷 받은 약물이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시는 것 같이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 2020년 6월 30일자로 FDA 홈페이지에 이제 실린 알맥 지정 약물의 이제 승인율에 대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 같이 현 2020년 6월 30일까지 146건이 이제 신청이 받았고 그중에 승인된 것은 약 52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율이 대략 한 30%대 수준에 불과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런 거에 이제 신청하는 이런 파이프라인들도 각 회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약물일 텐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언맨 니즈가 좀 부족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재생 가능한 혁신 치료제가 아니다 보니 지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요. 어,
그 VM20이 엔제시스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런 위충족 요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재생 가능한 혁신 치료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통증 분야에 있어서 유일한 현재까지도 유일한 그런 알매 지정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지정받았던 약물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주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셀 테라피가 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2017년 당시에는 셀 테라피들이 좀 많고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티 제품도 좀 보이고요. 초창기에는 좀 셀 테라피가 좀 많이 보이다가 어, 지금 2018년도에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들이 좀 자주 좀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그런 흐름이 좀 더 셀 테라피에서 좀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맥 이제 지정받은 약물들을 보면은 조금씩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 주로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제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데 만성질환으로서는 사실 뭐 이렇게 DPN이 있고 그 외에 어, 몇몇 것들이 있습니다. 파킨슨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가 현재 있고요. 이런 것처럼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VM202 이후로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비중으로 봤을 때 항암제나 아니면은 희귀질환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희귀질환이 시장의 그런 미충 쪽 요구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그 헬릭스미스도 ALS나 CMT 같은 부분의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리고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이런 알매 치료제 받은 현황을 보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 받았던 이런 약물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이제 회사는 RPT802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BLA 중에 현재 있습니다. BLA 좀 있는데 자신 있게 이제 2018년에 롤링 리뷰를 거치고 BLA를 진행을 했지만 그리고 TRL 레터를 받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실 알메스 지정받고 나서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DA와 이제 그 집약적인 가이던스를 받고 BLA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초창기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좀 자신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리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 문제는 BL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먼저 이제 약물에 대한 승인 후 사후 조치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아심장에 대한 환자에 대한 빈혈 치료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니까 또 제조 문제에 있어서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승인된 다음에 이제 사후 조치를 어느 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 제조 문제가 이제 걸리다 보니까 FDA에서는 아무리 급한 약이라도 이 제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오라고 CRL 레터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현재 거절당한 상태고 다시 한번 이제 BLA를 준비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BMS 셀진 준호가 이제 하고 있는 불응성 거대 림프종에 대한 파티 항암제 이거 현재도 이제 BLA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심사 중에 있고 작년 12월 말에 이제 제출했으니까 그 발표도 어느 정도 이제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 이게 승인을 받는다면 그 알멧 지정받은 약물 중 첫 번째 승인 사례가 되는 영광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피부 재생 치료제인데 이것도 이제 BLA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6월에 제출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넘겨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보이고요. 어, 이런 유전자 치료제가 좀 각광을 받으면서 자연히 제노픽스 같은 유전자 치료제 이제 CMO는 현재 이제 호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현재로서는
코비드 백신 관련 이제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문의나 이런 부분 많이 받겠지만 이게 이제 코비드 백신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전자 치료제 붐이 있기 때문에 쭉 이어서 이런 유전자 치료제 CMO 같은 경우는 호황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질환보다는 좀 희귀질환 쪽에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있겠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치료제는 또 시장에 언맷 니즈가 높은 그런 치료제는 주로 이제 희귀질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만큼 이런 희귀질환이 또 강조해도 두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 이제 헬릭스믹스 같은 경우에도 ALS와 CMT가 현재 뭐 미국 임상을 이상에 ALS는 이상에 들어갈 예정이고 CMT는 국내 일상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얄매 지정받은 약물 중 첫 번째 승인 약물은 앞서 말했듯이 BMS가 현재 가장 빨라 보이고요. 이 BMS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 둘씩 승인받는 약물들이 나올 텐데 이런 승인받은 약물들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얄매 받은 약물들이 BL에 있어서 승인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들이 좀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회사의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해서 알met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해서도, 어, 이런 알met 지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어색한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 이제 필사직생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제 바투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헬릭 스미스 주주 카페를 통해서 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지금 처음이라 어수선하고 어색하긴 했는데요. 어,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조금 더 양질의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면서 이 유튜브 실력도 좀 쌓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